자, 오늘은 이제 11월 13일 오늘 일기를 쓸 건데 어차피 뭐 나중에 내가 볼 거니까 그냥 미래의 나한테 보낸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기를 이제 쓸 거고, 어차피 뭐 나보다는 나이는 많겠지만 뭐 어차피 나니까 그냥 말을 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요즘에 나는 일단 오늘은 요즘에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뭐 그때는 뭐 이게 오래전 역사가 되고 뭐 교과서에 나오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현재 지금 현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측근을 이제 곁에 두고 샤먼에 끌려다닌 대통령이라는 비평을 받고 있고, 야당은 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임기 끝나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일단은 내 생각은 그래. 과연 이것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라고 지금 이 사태를 이용하기만 해야 되는 건가? 야당이 지금 이 대통령한테 하야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다른 대통령이 나온들 이 사태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들이 이런 사태를 저지르지 않았던 게 과연 사실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것은 이 체제가 측근 정치를 불러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왕이 한 사람이 모든 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장관을 어떤 사람을 이 장관 자리에 앉힐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지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대통령의 측근 정치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것은 마치 옛날의 왕조 정치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이후에 5년 동안은 과연 우리가 민주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5년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뭐 그 내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단 말이지. 아, 진짜. 그래서 전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고려에 공민왕이 내세운 신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중종의 정치를 주관하던 조광조라는 인물도 있었고, 이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미실이라는 그 진흥왕 때의 어떤 신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려고 했던 자신이 어떤 그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어떤 신권으로 백성들을 내세우려고 했던, 물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측근 정치를 하고 또 조선 말에 있던 세조 정치도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왜냐하면 이 체제가 우리가 투표를 한 다음에 과연 우리는 이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민주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어쩌면 과거의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투표 방식. 처음에 우리가 직접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리고 그 대표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한 채, 또 어떤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한 채 그냥 우리의 시간을 그냥 넘겨주는 거지. 그리고 처음 대통령을 뽑을 때도 과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도 굉장히 광고에 많이 휘둘리잖아. 대기업들이 무슨 잘 나가는 연예인이 나와서 어떤 광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걸 듣고 뭔가 좋아 보여. 그래서 충동적으로 사는 거지.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자유의지였는가? 그것은 아니잖아. 근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물론 상업 쪽에서는 돈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광고를 하지만
권력 쪽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프로파간다, 어떤 정치적인 선전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뭐 유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이제 어필을 하고 선거 어필을 하고 그럴 기회가 더 많은 거지. 그리고 뭐 공천을 받는 것도 일단 권력, 그 당내에서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그건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연 대통령제를 고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뭐 내각제를 고수해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는 의문이 있어, 사실. 굳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게 아닐 때는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되게 화가 나고, 그래서 지금 고3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광장에 모인다든가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단지 이 분노를 단지 그냥 광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변화, 어떤 체제 변화라든가, 체제 변화에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노를. 이거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인데, 이 원동력을 그냥 어떤 시위라든가 분노 표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 역사의 사례를 보면 국민왕이 신동과 함께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개혁을 추진했고, 그때 신진사대부들이 그때 막 생겨나던 시기였는데, 그 전민변정도감으로는 개혁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신도는 죽었잖아. 신도는 죽고 국민왕의 개혁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정 부분은 실패로 돌아갔어. 그리고 개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은 깨달았지. 더 큰 개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왕조 교체까지 이어졌단 말이야. 우리도 단지 이것에 분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체제, 그러니까 측근 정치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과연 이 체제에 얽매여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더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뭐 이것이 체제의 문제냐 아니면은 뭐 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정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문고리 3인방이 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데 국민은 알 수가 없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측근을 우리 쪽으로 영입하자, 이런 음모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어도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고, 중요한 거는 이 분노를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광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이때 뭔가 이쪽으로 좋은 지식인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힘쓰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지. 단지 하야하자, 이거는 그 사람이 하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체제로 나가자, 이제부터는 더 어떤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 네가 볼 거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이게 좀 그래질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